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임미듬입니다. 오늘 하루 시험 보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부터 간단한 총평과 이제 문항에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이제 막 갓 끝난 직후기 때문에 현재 지금 학생들이 어떤 느낌일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늘 하던 대로 그냥 제가 외부에서 본 그냥 시험의 느낌을 그냥 제가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총평을 한번 준비해 봤으니까요. 간단하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는요. 이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제 2025 수능의 약간 매운맛 버전이다 라고 좀 써놨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가까이에 시험 보셨던 그 지난 6월 모의 평가가 반영되지 않았죠. 어떤 문항의 어떤 배치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지 않고 여전히 마지막 22번 문제에 수열의 귀인합작정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라 그래서 그게 이제 지난 6월 모의 평가를 보고 출제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한 해를 시작하기에 앞서 굉장히 일찌감치 이제 딱 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7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일찍 출제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지난 6월 모의 평가가 반영되지 않았을 거고요. 전체적인 어떤 느낌은 지난 5월 모의고사랑 비슷한 느낌인 거죠. 각각의 어떤 교육청 모의고사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직전 수능을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대하는 태도는 뭐냐면 내가 그동안의 어떤 그 기출들을 학습을 잘 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 5월과 약간 비슷한 느낌이다라고 저는 봤어요. 물론 이제 각각의 문항별로 보면은 어떤 문항은 5월보다 좀 어렵고 어떤 문항은 5월보다 좀 쉽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다만 5월 달에 고3 학생들의 학습 상태와 지금 7월 달에 또 학습 상태가 다르잖아요. 당연히 이제 5월보다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본인이 봤을 때 아닌데 나는 좀 5월보다는 쉬운 것 같았는데 라고 느끼잖아요. 그분들은 뭐냐면은 이제 지난 5월 달보다 여러분의 실력이 좀 좋아진 거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새로운 유형이 없는 그냥 기출의 반복, 일단 변형이다라고 썼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문제를 풀면서 이거는 뭐지? 싶은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없었을 겁니다. 대부분 다 여러분이 이제 기출학습을 잘 하신 분들이라면 어디서 많이 봄직한, 그리고 요거는 조금 좀 바뀌었네 이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예를 들어서 좀 몇 개를 좀 제가 좀 봐드릴게요. 9번 문제를 보시면은 여러분 왜 그동안의 기출 문제들을 보면 항상 13번 쪽에 정적분 늘 나오잖아요. 정적분 나와서 이제 뭐 한꺼번에 합치기 이런 게 나오는데 그 버전이 약간 그림이 없이 대수적 버전으로 내려오면서 쉬운 계산 문제로 온 게 이번 9번 문제예요. 9번 문제. 그래서 9번 문제를 보면은 여러분이 딱 집중해서 봤을 때 한 줄 만에 풀 수 있어야 돼요. 딱 바로 빵 하고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 어떤 기출에 많이 나오던 그 13번 같은 그 느낌의 변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20번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오랜만에 점근선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냥 점근선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 절대값을 좀 씌워서 얘를 좀 풀어서 그 모양으로 찾아갈 수 있게끔 그냥 변형한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번, 22번 같은 경우도 묘하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문제인데 약간씩 조금씩 변형이 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특별히 뭐 새로울 게 없는 뭐 그런 기출의 반복 혹은 기출의 변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등급별로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큰 시험이다 라고 보거든요. 솔직히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닙니다. 뭐 늘 그렇듯. 아니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어떤 수험생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최상위권은 근데 원래 다 쉽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요. 늘 96, 100 맞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쉽게 96, 100 맞는 시험이 있고 좀 뻑뻑하게 힘겹게 96, 100 맞는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시험은 100분이다 보니까 내가 이제 몇 분을 남기고 다 맞느냐, 시간을 딱 맞춰서 다 맞느냐, 뭐 이런 차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냥 최상위권이라고 해서 늘 쉬운 시험은 아닌 거죠. 그들에게도 뭔가 쉬운 시험이 있고 조금 뻑뻑한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런 시험 같은 경우는
최상위권생들은 이제 굉장히 쉽게 느낄 법한 그런 시험이고, 이제 96, 100 맞는 사람들 중에 실수로 뭔가 이제 하나를 틀렸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예를 들면 22번이라고 봐요. 22번이 이제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하나를 만약에 틀린다면 22번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88.92점 요 사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죠. 8892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공통 과목에서 좀 어렵게 느낄 만한 문제가 이제 한둘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한 2개까지는 이제 봐요. 근데 그 2개가 뭐냐가 보면 어떤 분들은 14, 15 이 2개가 어렵다고 느낄 법한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제 15는 쉽게 푸는데 14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14번은 이제 도형이라는 어떤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도형이 이제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은 오히려 15를 잘 풀고 14가 이제 안 보이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어려운 건 하나였는데 15번 하나가 어려웠는데 나는 22번을 계산 실수했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혹은 뭐 20번이 조금 뭐 계산이 미스였어,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8892 맞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두 개 정도 어렵게 느낄 법하고, 만약에 이제 그 밑으로 좀 내려가서 이제 8084까지 내려가면은 보통 이제 공통 과목에서 한 3개, 4개 정도가 어렵게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에는 이제 제가 찝어드리면 이제 14, 14, 15, 그리고 이제 20, 21 중에 하나. 그쵸? 어떤 분은 20을 잘 풀고 21을 어렵게 느낄 법도 하고, 어떤 분들은 21은 금방 풀었는데 20번이 좀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20과 20을 묶어서 그냥 하나. 그리고 이제 22도 이제 실수로 틀리거나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렵게 느끼는 게 이제 13, 14. 요쪽이 그래도 좀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13, 14, 15. 요 3개가 연속적으로 좀 어렵게 느끼면 이제 그냥 76에서 80, 84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 76점 밑으로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72, 68 요 라인대 분들은 이제 12, 13, 14 이쪽 라인이 다 어려운 거죠. 그리고 12번도 꾸역꾸역 풀기는 푸는데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맞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분들 중에서는 이제 14번을 시간을 왕창 투자해가지고 막 15분 때려 박아서 푸시는 분도 있고, 나머지 뭐 15번 아예 건들지 않음 뭐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험은 이제 등급별로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큰 시험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좀 정리를 제가 좀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한눈에 볼 수 있게. 어쨌든 제 공식 홈페이지나 인강앱에는 전 문항 해설이 올라가지만 유튜브 상에서는 주요 문항만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를 제가 좀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쉽지만 계산을 좀 체크하세요 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 3번은 본인이 봤을 때 사실 단번에 A7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계산을 할 때 A7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었느냐 아니면 또 A1의 R로 뒀느냐를 한번 체크해 보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이게 미분을 할 게 아니잖아요. 1을 넣으면 0이 되는 상황인 거니까 바로 내가 대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체크해 보란 얘기고요.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그 13번 문제 나오던 그림이 나오던 그 유형이 좀 쉬운 버전으로 떨어진 거니까 이걸 좀 나누어져 있는 정적분을 내가 하나로 합칠 수 있느냐를 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9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별거 없고, 내가 이제 최고차항이 1인 상황에서 그 선대칭 함수, 거기에 내가 극대극소 높이차 공식, 이게 이제 2칸, 16칸, 4제곱, 요걸 여러분이 받느냐를 좀 체크를 해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체크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2번은 이제 쉬운 문제인데, 이제 3, 4등급 학생들 입장에서는 약간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조건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였고요. 결국 얼마큼 내가 스피드를 끌어올리느냐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3번은 결국은 이제 점프 지점 잘 찾는 특수 케이스, 그 특수 케이스에 어떻게 딱 갖다 붙일 거냐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건데, 대표적인 평행이동 붙이기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과거에 어떤 기출 문제들을 좀 많이 연습하신 분들이라면 뭐 금방 했을 것 같고요. 14번이 이제 도형 문제로서 생각보다 조금은 이제 만만치는 않는 문제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특수 닮은비라고 하는 거는 1대 2루트 2대 3 요걸 여러분이 좀 잘 봤느냐, 그게 여러 번 나와요. 1대 2루트 2, 3 요게 이제 한 2번 정도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좀 체크를 하면 좀 더 빨리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오랜만에 중학교 도형 중에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 나왔어요. 물론 이제 제가 지금 당장 제가 이걸 바로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분석을 아직 덜 된 상태라서 이것 말고도 다른 풀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얘를 쓰면 좀 잘 풀리긴 하는 거니까 오랜만에 좀 나왔다라고 하는 거 좀 공부를 해 두셨으면 좋겠고, 결국 이 문자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체크해야 되는 힌트들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15번 같은 경우는 결국 이게 딱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요, 문제를 잘 읽으면요 케이스를 굉장히 빨리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쉽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시간을 좀 더 단축할 수 있는지를 좀 잘 체크했으면 좋겠고요. 20번은 오랜만에 나온 점근선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랄까, 과연 9월 달에 평가원이 지수로그 함수에서 점근선을 빼들 것이냐고도 좀 초미의 관심사긴 한데, 지난 2025년 3월 교육청 모의고사 15번과 같이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만나는 개수 가지고 이제 점프 지점 2개 차이 나는 거를 보는 거고, 당시에 15번 문제는 1대1 대응을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어쨌든 점근선을 잘 따지는 그런 문제였으니까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21번은 그냥 뭐 계산 문제인데 문제를 잘 보시면은 힌트가 좀 빨리 뽑힙니다. 거기다가 여러 가지 넓이를 구하는 과정 속에서 뭐 공식을 좀 더 쓴다면 쉽게 풀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잘 풀다가도 결국 얘가 모르는 문자가 2개이기 때문에 이제 식을 2개 뽑아야 되는데, 거기 조건 나를 가지고 힌트는 하나 뽑았는데 나머지 하나의 힌트는 어디서 찾지? 이거 어떻게 더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숨겨진 힌트를 어떻게 잘 찾느냐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 평균 변화를 구해서 갖다 처리하시면 훨씬 빨리 풀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22번 같은 경우는 늘 나오던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되어지는 건데, 이제 또 역추적이 나왔어요. 다만 이제 역추적이 나왔는데 A에 n 더하기 2가 나오면서 이제 뭔가 모양을 바꿔서 역추적을 한다기보다는 그 밑에 있는 조건 나 4개 중에 짝수항이 1개밖에 없다라는 그 조건을 가지고 역추적을 잘 해오셔야 되는 건데, 이게 실수할 수 있는 건덕지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한다면은 뭐 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그래서 뭐 사회과학사 같은 경우는 크게 뭐 강의를 챙겨볼 만한 게 몇 개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 4등급 이제 뭐 2, 3, 4등급 여기 분들은 좀 각각의 좀 챙겨볼 문항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챙겨보시고요. 네, 지금부터 이제 전문항에서 출발할 건데, 유튜브에는 여기 있는 이 주요 문항들만 제가 해설을 올려드릴 거고요. 나머지 문항들은 제 공식 홈페이지 오셔서 밑에 있는 그 댓글 링크 타고 오셔서 나머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에 대한 총평 전문항 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 상으로는 내일 업로드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전문항 해설 같은 경우도 내일 제 공식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되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해설 강의 출발할 건데요. 잠깐 제가 광고 하나 하고 갈게요. 지금 이제 제가 수능 테마 특강 비법 전수라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드디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다려 주셨는데 온라인 판매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해드리고 네, 문항에서 출발하도록 할게요. 보시다시피 사전 문항 테마별 학습이고요. 결국 쉬운 사점은 빨리 푸는 비법을 소개해드리고 타임어택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도 사전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고난도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개념들과 실전 스킬들을 이제 학습을 하고 이제 새로운 신유형들을 연습하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모든 비법을 다 전수해 드리고요. 뭐 흔히 말하는 대치동의 암흑의 스킬이며 스킬, 뭐 거리고 혹은 뭐 그 덧칠 시리즈, 확대 축소 스킬,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수로그 함수에서 보는 어떤 스킬들, 그리고 삼각함수, 그다음에 뭐 등차 등비 수열의 어떤 합의 구조 보는 거, 각종 어떤 뭐 비율관계, 극대극소, 높이차, 뭐 넓이 공식, 그다음에 특수 넓이 공식 제가 다 전수해 드리니까요.
뭐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될 것 같고요. 각 유형별로 제가 출제 흐름과 다가오는 2026 수능 예상해 드립니다. 그래서 각각의 유형별로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변형은 어떻게 될 것 같고 다가오는 수능에 얘가 어느 정도 퍼센트로 출제될 것 같다까지도 제가 다 해드리는 강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재가 이렇게 있게 되어지는데 그중에 이제 기출은 최소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기출의 웬만한 문제들은 제가 다 실전 빌드업에서 다 처리하기 때문에 테마 특강 비법 전수에서는 기출 문제는 최소화시키고요. 비슷한 문제에 대한 훈련과 심리형 연습을 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세한 건 여러분 아래에 있는 링크를 타고 오셔서 확인해 보시고요. 네, 수강 신청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항에서 출발합니다. 자, 다음 13번입니다. 제가 총평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네, 점프 지점 찾는 거고 또 특수 케이스 물렸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연속이 되게끔 뭐 하는 거예요? 평행 이동 붙이는 겁니다. 평행 이동 붙이는 거. 그래서 잠깐만 제가 요거 좀 설명 좀 드려볼게요. 그냥 예를 하나 들고 갈게요. 이게 또 이제 혹시나 이제 제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좀 3, 4등급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요 설명 잠깐 하고 갈게요. 다 아시는 분들은 그냥 점프 뛰세요. 아셨죠? 예를 들어 여기가 이렇게 있다고 쳐요. 여기가 이렇게 있어요. 자, 요거 한번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F는 이거예요. 됐죠? F는 이겁니다. F는 이건데 여기가 0이라고 할게요. 여기가 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상황인 거냐면은 0보다 오른쪽은 F를 그리래요. 0보다 오른쪽은 이렇게 F를 그리시면 되고요. 0보다 왼쪽일 때는 F를 평행이동 땡겨오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예를 들어 여기가 요걸 좀 바꿉시다. 요거 마이너스 2로 할게요. 네, 요렇게 할게요. 바꾸세요. 요렇게 할게요. 네.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요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가 원점이라 합시다. 예를 들어 여기가 원점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뭐라 할까요? 1,2라고 할게요. 그러면 0보다 오른쪽에서는 F 그대로 따라가고요. 0보다 왼쪽일 때는 이렇게 평행이동하라는 건데 요게 뭐예요? 원래 있던 F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해달라 이 말인 거죠. 그러니 여기 있는 1,2가 어디로 오는 거예요? 여기 0,0으로 슝 하고 딱 붙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그대로 탁 옮겨서 붙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림이. 그래서 다시 한번 예쁘게 덧칠해주면 요 그림이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점이 이리로 탁 평행이동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네, 문제를 풀게요. 되셨죠? 자, 출발합니다. 지금 보시면 F가 2차 함수예요. 얘가 지금 x-2의 제곱 플러스 1인 2차 함수가 되는 거고요. 오른쪽은 2차 함수 그대로 따라가고요. 왼쪽은 어떻게 하라고 봤냐면은 얘가 지금 어떤 평행이동?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 y축 방향으로는 b만큼 평행이동한 상태예요. 근데 어떻게든 연속이 되게 만들어라 그랬으니까 평행이동해서 뭐한다? 연속이 되게끔 붙인다. 아까처럼 제가 이렇게 붙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멘트는 많이 보셨던 얘기죠. 실수 t에 대하여 y는 gx의 그래프와 y는 t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ht라고 한다. 정의로 된 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t가 k로 갈 때의 위, y는 k보다 위, 그의 개수, y는 k보다 아래의 개수, 그들의 차가 두 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런 느낌이에요. 아무렇게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으면은 생각을 잘 해보세요. 여기 있는 얘는 K로서 됩니까? 네, 됩니다. 왜 되냐면 K보다 살짝 오른쪽은 어떻게 돼요? 살짝 위로 올라갔을까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 만나요. 살짝 아래는 어떻게 돼요? 하나, 두 개 만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두 개 차이 나는 거 맞죠?
오케이. 요거 오케이예요. 그 다음에 요건 어때요? 요것도 K가 가능해요? 요것도 오케이죠. 왜냐면 얘보다 위로 올라갈 때는 2개, 아래 내려오면 4개, 또 2개 차이 나죠. 이런 식으로 2개 차이 나도록 위아래가 2개 차이 나도록 세팅을 하는 그 모든 K가 1, 4, 5다 그랬어요. 자, 그냥 그림만 그리시면 게임이 끝나요. 보세요. 자, 그림 그립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지금 x가 0보다 오른쪽일 때, 0보다 오른쪽일 때는 2차 함수인데 꼭지점이 2,1이고 네, 요런 2차 함수가 되어져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기준선이 y는 1, 4, 5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그림을 딱딱딱 그려놨어요. 그럼 이제 0보다 왼쪽일 때는 어떤 점을 끌고 와서 평행이동을 해가지고 탁 붙여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요거 지금 떼왔어요. 여기 있는 얘를 제가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 편하게 떼봤어요. 이렇게 짜잔 뗐어요. 떼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어떻게든 어느 한 자리에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일 거예요. 붙이면 어쨌든 간에 어떤 점이 짜잔하고 평행이동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어떻게 평행이동으로 붙일 거냐 그랬을 때 항상 어쨌든 저희의 마인드는 일단 항상 특수 케이스를 일단 먼저 해보는 게 좋아요. 이왕이면 여기 있는 4, 5, 1 이렇게 접하게끔 왔다 갔다 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고 딱히 문제 조건이 안 되면 또 다른 걸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겠죠. 근데 여기에 접하게 할 수는 없죠. 접하면 여기 0,5를 안 지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접하는데 얘를 지나게끔 어쨌든 연속이 되게는 해줘야 되는 거니까 요렇게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뭐 그냥 너무 답이 돼버리는데 너무 약간 양심이 없게 지금 해설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1, 4, 5에서 위아래가 2개 차이 나는지를 보세요. 2개 차이 나죠. 5일 때가 어때요? 위에는 우극한이 2개, 좌극한이 4개 차이 2개 나요. 4일 때도 어떻게 돼요? 우극한은 4개, 좌극한은 2개 차이 나요. 1일 때도 2개 차이 나요. 우극한은 2개, 좌극한 내려오면 안 만나니까. 그래서 정확히 1, 4, 5에서 좌우극한이 2개 차이 나게끔 하는 세팅이 요 세팅이 되어지는 겁니다. 끝났어요. 네. 그래서 너무 양심이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원래 여기에 어떤 점이 있었는데 그쵸, 여기 어떤 점이 있었죠. 얘가 지금 요렇게 올라온 거니까 여기에 어떤 점이 있어가지고 얘가 이제 요렇게 여기 있던 점이 이렇게 평행이동이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요 점을 좀 복사해서 요렇게 보면은 여기 있던 요 꼭지점도 여기서 요 꼭지점으로 요렇게 평행이동이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얼만큼 평행이동 되는지를 빨리 파악하면 뭐 너무나 쉽게 문제가 풀리게 되어지는 거죠. 일단 확실한 거는 여기가 어때요? 여기가 뭐 4죠. 그럼 얘가 몇 칸 올라갔어요? 위로? 3칸 올라간 거죠. 그럼 누가 봐도 B는 3이다라는 사실을 손쉽게 알 수 있고요. 그러면 3칸 올라가서 Y좌표가 5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요 점은 뭘 집어넣으면 3이냐? 2가 되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2가 돼야 되죠. 2가 돼야 3칸 올라가서 5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있던 이 fx라고 하는 게 x-2의 제곱 더하기 1 요거였는데 뭘 넣으면 얘가 2냐 찾아주시면 되죠. 그럼 얘가 여기 있는 얘가 이제 안에 있는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요게 지금 3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면 3,2가 0,5로 갔으니까 옆으로 몇 칸 간 거예요? 3칸 간 거예요. 그래서 A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아까 평행이동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이에요. A만큼이 아니라 마이너스 A만큼이라고.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A가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 거예요. A는 얼마다? 네, 3이 되는 거예요. 네, 정작 A는 3이 된다. 이렇게. 따라서 2,1이 어디로 오는 거예요? 네, 마이너스 1,4로 온다. 이렇게 보시면 게임이 끝났겠네요. 네.
자, 지금 우리 뭐 묻는 겁니까? g의 마이너스 4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g의 마이너스 4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 마이너스 4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마이너스 4가 원래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요렇게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얘도 사실은 제가 지금 끊어서 그린 거지만 원래대로 좀 그리면은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맞아요? 얘가 원래는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죠. 요건데 마이너스 4를 구하라고 하는 거는 원래 어디 있었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마이너스 1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이너스 1, 뭐 있던 녀석이 이제 어디로 평행이동한 거예요? 요렇게 평행이동한 거죠. 요렇게 평행이동해야 여기 있는 이 점이 마이너스 4, 뭐 요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있던 요 점, 원래 있던 이 2차 함수에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얼마냐를 해보세요. 여기서 마이너스 1 넣으면은 9, 1, 10. 요게 10이 되거든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 10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옆으로 3칸, 위로 3칸 올라간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얘가 지금 13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13이 정답입니다. 쉽죠. 그래서 이것도 항상 평행이동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니까 원래 어디 있던 점인지를 체크한 다음에 걔를 평행이동하는 것으로 답을 구하시면 손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포인트는 요 그림을 빨리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연습을 하시면 금방 해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많이 나왔던 스타일의 문제라서 여러분이 과거의 어떤 기출문제집들 보면요, 이런 점프되는 순간이 특수 케이스, 접하는 순간에서 변화가 되는 이런 부분들은 쉽게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인 거니까 뭐 이게 뭐 신유형 문제도 아니고 충분히 여러분이 연습하면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니까요, 연습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14번입니다. 조금 여러분이 좀 한 방에 빨리 팍 안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도형 문제 중에 어쨌든 요 문구 있죠. 요 문구는 어쨌든 2025 수능 14번을 계승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2025 수능 14번을 계승한 문제 치고는 괜찮다. 그래서 올해 3월달, 5월달 전부 다 14번의 도형 문제가 있었는데 3월, 5월, 7월 이 세 개의 모의고사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풀만한 그런 도형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출발할게요. 그림과 같이 이렇게 있어요. 자, 문제를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반지름이 3루트2가 되고요. 그리고 A에서 그은 접선이 LM 두 개의 접선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접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접점입니다. 접점이 B가 되고 C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원밖의 점에서 접선까지 이 접점까지 근 이 거리는 같은 거리다라고 하는 거 항상 갖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접점이 나오면 항상 중심을 찾아줘야 돼요. 근데 접점에서 중심을 이으면 항상 수직이 되어지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은 어디 있어야겠습니까? 요 BP 라인 위에 중심이 있어줘야겠죠. 그래서 중심을 대충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서 이 C를 위로 올렸을 때에 요렇게 수직이 되게 잡았을 때 요 점이 그냥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중심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가 요렇게가 또 반지름이 되어지는 거고요. 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다? 네, 3루트2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B를 지나고 L의 수직인 직선이 있죠. 걔가 B가 아닌 점을 P라고 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P에서 이제 어디를 연결합니까? A랑 P를 연결한 이 직선에서 이 역시나 원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AB가 12일 때 그랬어요. 요 길이가 12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디도 12예요? 여기도 12가 되는 거죠. 이건 뭐 항상 기계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도형의 행동 강령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sin BPQ. 자, 각을 한번 적어볼 건데 BPQ 그러면 이제 요각이죠. 제가 이걸 알파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QPC.
QPC니까 요각이죠. 요각을 제가 베타라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뭘 제시하고 있냐면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가 3대 1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항상 사인의 b는 길이의 b다 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같은 각들을 체크하고 난 다음에 길이를 사인으로 바꿔치기 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갈 거고요. 그다음에 뭐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 써가지고 맨 마지막에 지금 뭘 구하라 그랬어요? BQC의 넓이를 구해달라 그랬어요. 즉 BQC라고 하는 건 요거죠. 요 넓이를 구해달라 라고 했어요. 자, 일단 출발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 도형에서 각을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일단 여러분이 딱 눈에 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아 얘가 수직이구나 라고 하는 거. 이건 뭐 기본이죠. 왜냐하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잖아요. 네, 얘가 지금 수직이다 라고 하는 거 봤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뭐가 보여야 되냐면 어떤 각이 나왔으니까 원주각이 보여야 돼요. 원주각이. 지금 QC에 대한 원주각이 지금 베타잖아요. 호 QC에 대한 원주각이 베타가 되어지는 거니까 어디도 베타냐면 여기도 베타예요. 여기가 베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알파니까 어디가 또 알파가 되는 거냐면은 여기가 알파가 돼요. 호 BQ에 대한 원주각이 알파. 그래서 알파라고 하는 이 원주각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뭐까지 알면 진짜 제일 찐으로 베스트냐면은 여러분 혹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아세요? 이게 중학교 도형정리 때 제가 해드리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어떤 원이 있어요. 원이 있고 어떤 접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접점으로부터요 어떤 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현. 그러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각을 제가 세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접선과 현이 이루는 이 각은 뭐랑 똑같냐면 이 현에 대한 원주각, 이 현에 대한 원주각, 아무렇게나 이런 식으로 네 했을 때 그 원주각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 중학교 도형에 나오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 되어져요. 왜 같냐라고 물어보시면 속 편하게 접선이잖아요. 이렇게 내려보세요. 얘를 수직이게 이렇게 그어보세요. 그럼 무조건 얘가 지름이 되겠죠? 그러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얘가 수직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수직이고 요거 두 개 더해도 수직이 되어져요. 따라서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자연스럽게 세타가 됩니다. 보셨어요? 요걸 내가 점이라고 표시하면 세타 더하기 점 90도, 세타 더하기 점 90도 이런 식으로. 따라서 얘가 세타가 되었기 때문에 요 호에 대한 어떠한 원주각이 오더라도 얘는 항상 세타가 된다. 요 내용이거든요. 요 내용.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다시 한번 이거 쳐다보세요. 그럼 분명히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 보일 겁니다. 첫 번째 어디가 보이세요? 먼저 요각 보이세요? 요각. 얘가 접선이니까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그 현에 대한 원주각 같은 거니까 요각이 몇 도? 베타가 되는 거예요. 또 뭐가 보이십니까? 요각 보이세요? 요각. 왜냐면 얘가 지금 접선이잖아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그 현에 대한 원주각과 같다. 즉 얘가 알파인 거예요. 자, 그리고 항상 우리가 원밖에 한 점이 이렇게 나왔을 때 접점까지 거리 같다라고 했을 때 꼭 반드시 우리가 이어줘야 되는 선이 하나 있죠. 그 선이 뭡니까? 이 점으로부터 중심까지 연결시켜주는 이 선. 이거는 기본적으로 긋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얘가 지금 수직이잖아요. 수직이라고 봤을 때 여기는 이 직각삼각형. 이게 잘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은 얘가 지금 3루트2잖아요. 여기 3루트2에서 12 죄송합니다. 3루트2에서 12가 되기까지 얼마 곱하면 되는 거냐면은 얘가 곱하기 2루트2 한 거예요. 그럼 얘가 곱하면 얘가 딱 12가 돼요.
즉 여기 있는 요 직각 삼각형 같은 경우는 몇 대 몇 대 몇의 특수 닮은비를 가지게 되냐면은 1대 2루트 2 대 3. 다시요. 1대 2루트 2 대 3. 요 닮은비를 여러분들이 딱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은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이랑 당연히 합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를 또 보시면 좋냐면은 요각입니다. 요각. 요각이 핵심이에요. 요각이 뭐랑 같냐면 이 각이랑 같고요. 이 각이랑 같습니다. 이 각이 만약에 세타가 되면 이게 세타가 되어지고요. 여기도 세타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 문제는 다 풀리는 거예요. 네. 한번 봐드릴게요. 얘가 지금 세타면요. 얘가 지금 2등변 삼각형이죠. 요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도 세타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세타, 세타, 2등변 삼각형이에요. 근데 얘가 요렇게 90도죠? 요렇게도 90도입니다. 즉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세타가 몇 도? 90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여기는 왜 세타냐?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수직이죠? 그러면 요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요 삼각형 BA 요거 중심 뭐라 할까요? M이라 할게요. 중심 M. 그럼 BAM이라는 요 직각 삼각형이랑요. 요 점을 제가 H라고 두면은 BHM 요게 닮음입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왜 닮음이냐? 일단 얘가 직각이 있죠. 직각이 있고 여기도 직각이 있어요. 여기는 요각이 뭐예요? 요각이 공통각입니다. 그래서 직각 공통각. 여기도 직각 공통각. 서로 AA 닮음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나머지 각은 자동으로 같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여기 있는 얘가 1대 2루트 2 대 3이었잖아요. 1대 2루트 2 대 3이었잖아요. 그럼 여기도 1대 2루트 2 대 3이라는 게 보여야 돼요. 1대 2루트 2, 3 이렇게. 그래서 뭐를 빨리 구해버릴 수 있냐면은 얘가 1대 3이니까 요 길이가 루트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대 2루트 2니까 요 길이가 4가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 있는 BC의 길이가 8이다라고 하는 게 빨리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안 써먹은 게 뭐냐면은 요거 안 써먹었어요.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 3대 1이다. 이걸 지금 아직 써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가 3대 1이라고 하는 거는 마주보는 변의 길이도 3대 1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즉 이 길이를 내가 만약에 K다라고 두면은 이 길이가 3K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 맞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할 수 있어요? 결국 코사인 법칙을 쓰면 이제 게임이 끝나는 상황으로 가겠죠. 결국 요 각을 알아야 돼요. 이때 여기서 또 어떤 개념이 들어가냐면은 자, 원이 나오죠. 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얘를 볼 수 있으면 좋아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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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요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입니다. 그러면 마주보는 각의 합은 180도가 돼야 되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요? 파이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뺀 거예요. 여기가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이쪽이 네, 파이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뺀 거다. 그럼 이제 게임이 끝난 겁니다. 자, 써볼게요. 8의 제곱 64는요.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이니까 10K의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2배의 끼인 변. 그러면 6K의 제곱. 거기에다가 뭘 곱한다? 코사인의 얘를 곱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코사인의 파이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이렇게 해주면은 코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고 2, 4분면이니까 음수 붙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고요. 그리고 코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는 건데요. 이때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코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를 알 방법이 당연히 없잖아요. 우리는 현재 뭐를 알고 있어요? 세타에 대한 사인 코사인을 알아요. 왜냐하면 1대 2루트 2, 3 1대 2루트 2, 3 이걸 알고 있으니까 세타에 대해서 바꿔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어머나 이게 뭐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세타가 얼마? 90. 그쵸?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이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다? 2분의 파이에서 세타를 뺀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완전히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얘가 10K의 제곱 플러스 6K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2분의 파이는 사인으로 바뀌고 세타 그대로 1, 4분면 끝. 그리고 아까 전에 분명히 사인 세타가 얼마라 그랬어요? 세타인데 얘가 1대 3, 그쵸? 1대 3이 되어지는 거니까 사인은 3분의 1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기는 얘가 3분의 1이면 3분의 1. 얘가 3분의 1. 따라서 약분하면 12K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12K의 제곱. 이렇게. 근데 지금 우리 뭐 구하라 그랬어요? 요 BQC의 넓이 구해달라 그랬죠. 그럼 넓이는 어떻게 돼요? 넓이는 2분의 1의 두 변과 끼인 각이니까 3K의 제곱에다가 사인의 요거잖아요. 사인의 파이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그냥 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 그냥 각변을 확 해버렸어요. 이거랑 같게 되어지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2분의 3의 K의 제곱에다가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요. 세타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때 1대 3대 2루트였으니까 이때 여기서 말하는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건 3분의 2 루트 2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이 K의 제곱은 얼마다? 12분의 64. 요게 지금 약분이 더 안 되죠? 12분의 64.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정답을 구해보죠. 그럼 정답은 3분의 16 루트 2. 이렇게 하시면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볼 게 워낙 많아서 여러분이 이게 도형이 연습이 빨리빨리 안 돼 있고 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봐야 되고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봐야 되고요. 합동 봐야 되고요. 닮은 비까지 봐야 돼요. 1대 2루트 3까지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볼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이 정도 문제조차도 쉽게 풀 수 있는 경지에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쨌든 수능에서는 도형 문제 무조건 나오는 거고 최근 들어 어쨌든 타이밍 자체가 도형 문제를 뭐 과도하게 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좀 빡세게 나온 문제 정도를 내가 쉽게 풀 수 있는 경지에 오르면은 수능은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정도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는 여러분의 연습이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중에서 수능에서 도형의 행동 강령 아직 제 영상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중학교 도형 총정리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아래 링크에 타고 들어가셔서 한 번쯤은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15번입니다. 제가 여러분 총평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문제 해석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 이제 15번에 수투 나오는 이 유형이 과거 22번에 킬러 문항이 있던 시절의 3, 4차 그래프보다는 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가벼운 마음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다운사이징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 나오는 평가원 문제도 그렇고 교육청 모의고사도 그렇고 그냥 문제를 잘 읽으면 나올 수 있는 케이스를 많이 줄여줍니다. 그래서 문제에 집중하시고 얻을 수 있는 힌트들을 잘 사용하시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다. 자, 출발합니다. 함수 fx가 2차 함수로 주어져 있고요. gx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항상 우리는 뭐부터 확인을 해봐야 돼요? 연속인가? 부터 확인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 gx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어요. 그냥 함수라고 줬단 말이죠. 그러니 연속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요,
만약에 여기에 0을 넣게 되면은 F0은 B니까 절대값 B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0을 넣게 되면은 B의 제곱이 되어져요. 그래서 얘네 둘이가 같을 수 있느냐를 체크해 보는 건데, 만약 B가 0이거나 1이거나 마이너스 1이 된다면, 그쵸? 0이면 같아지죠? 그다음 마이너스 1도 같아지죠? 1도 같아지죠? 이런 식으로 요렇게 진행이 되어지면은 연속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이 gx는 x는 b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근데 잘 보시면 x가 양수인 부분을 보면은 그냥 2차 함수 제곱이니까 4차 함수고, 거기에 3차 함수 더했으니까 얘 그냥 다항함수예요. 다항함수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미분이 가능해요. 한마디로 x가 0보다 오른쪽일 때는 미분 가능 함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미분이 불가능하겠어요? 바로 0이거나 음수일 때 가능하겠죠. 결국 이 b라고 하는 거는 0이거나 음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웬만하면 그냥 음수다라고 보는 게 훨씬 편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럼 일단 빨리 b가 0일 때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당연히 이제 저는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요거부터 해요. 이거 자꾸 이제 여러분이 오해하실까봐 제가 드는 건데, 제가 현장 시험 볼 때 요거부터 먼저 합니다. 당연히 음수겠지 하고 합니다. 그리고 객관식 문제잖아요. 음수겠지 하고 풀었는데 답이 보기에 있어요. 그럼 일단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갔다가 진짜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돌아와서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아까 그거 b가 0이 왜 안 됐지? 그걸 나중에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해설 강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해설할 때는 빨리 이게 b가 0이 아닌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이해돼요? 빨리 요 b를 막 날려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풀 때는 그냥 b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1이겠지? 하고 그냥 문제를 풀어요. 그냥 얘가 정답이에요. 정답인데 지금 이제 해설 강의를 찍는 입장이니까 0일 때를 체크한 다음에 0이 왜 안 되는지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아셨죠? 첫 번째, 만약에 b가 0이면, b가 0이라는 말은 일단은 x는 0에서 연속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b가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이지만 미분이 안 되는 지점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또 나눠집니다. 보세요. 첫 번째, 우리는 어쨌든 이 그림을 갖고 얘를 풀어야 되잖아. 이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 풀 때 얘가 양인지 음인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b가 0일 때의 지금 그래프가 어쨌든 0이랑 마이너스 a잖아요. 요렇게. 근데 이 a가 양인지 음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a가 음이 되어지면 그림은 이렇게 될 거고요. 두 번째, a가 양수가 되면은 그림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될 겁니다. 물론 a가 0일 수 있나? 가능하죠. 이 세 가지의 상황으로 놓고 우리가 이제 뭐를 체크해 볼 거다? 여기 있는 이 gx라고 하는 걸 한번 적어볼 거다라는 거예요. 자, gx를 적을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안에 있는 f가 양이냐 음이냐, 즉 그냥 나오느냐 음수 달고 나오느냐 얘를 체크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먼저 요거부터 해볼게요. 요거부터. 자, 한번 gx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 x가 0보다 왼쪽이죠.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쪽 부분 뭐가 돼요? 전부 다 플러스예요. 즉 누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요 절대값 안에 있는 f가 그냥 플러스인 거예요. 플러스니까 어떻게 나와요? 여기 있는 이 함수가 그냥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오면 제곱이 사라지고 ax 플러스 b인데 b 0이라면서요. 그러면 ax만 남는 거예요. 이쪽이 그냥 ax야. x가 음수일 때. 그리고 x가 0보다 크다 그러면은 아까 봤던 그냥 요 4차 함수. 요거 뭐라 할까요? 뭐 편하게 hx라고 할게요.
그래서 오른쪽일 때는 그냥 미분 가능 함수 hx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근데 문제를 보시면 뭐라 돼 있냐면 반드시 이 gx라고 하는 거는 음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 만약에 a가 음수가 되는 상황이고 b가 0이 됐을 때 gx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즉 음수의 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서 0 되는 게 0밖에 없잖아요. 즉 이거 안 되는 거야. 탈락. 그 다음에 이제 요 상황을 볼게요. 마이너스 a보다 왼쪽일 때는 플러스가 되어지고요. 0과 마이너스 a 사이는 음수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gx 한번 써보면은 x가 마이너스 a보다도 작아. 그럼 여기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니까 그냥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ax 되는 거예요. 근데 x가 마이너스 a에서 0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있는 경우는 이 안에가 지금 음수잖아요. 즉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음수야, 음수. 이 부분이 음수라고요. 음수면 나올 때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 아니에요. 즉 얘가 마이너스의 x제곱 빼기 ax 빼기 b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여기 있는 얘랑 얘랑 계산해 주면은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ax 요렇게. 즉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ax 요렇게. 어차피 b는 0이 되어지는 거니까. 되셨죠? 요 계산한 거예요.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ax. 여기 b는 어차피 0이니까. 그리고 이제 x가 이제 0보다 크다 그러면 그냥 h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가능하냐를 보면은요. 일단은 여기서 0 되는 거는 음의 실근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음의 실근이 가능하냐를 보면 되는 건데 얘가 이제 는 0 된다라고 치고 x로 빼내면은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가 되어지거든요. 따라서 x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마이너스 2분의 a가 이제 실근이 되어져요. 근데 현재 a가 양수라면서요. 양수니까 음의 실근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지금 x가 b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b가 0일 때를 하고 있는 거니까 0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gx는 어디에서는 미분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a에서는 미분이 가능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요거 미분하면 a죠. 요거 만약에 내가 미분하면 a가 되는 거고요. 요거 미분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4x 빼기 a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요거 미분한 거에다가 마이너스 a를 집어넣어주면 이게 얼마? 3a가 되어져요. 이쪽에 미분계수는 3a. 여기는 미분하면 a. 같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a는 0이 되어지는 거죠. 즉 미분이 가능해지려면은 결국 a 0이 돼야 돼요. 근데 처음에 a가 양수라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는 뭐다? 그래서 모순이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a가 0이 돼버리면은 이쪽이 뭐가 돼버려요? 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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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돼요?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 연출돼요. 여기 이 부분 이렇게 돼버린다. 플러스니까 그냥 ax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유들 때문에 뭐다? b는 0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이걸 지금 시험 때 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냥 b가 지금 상황상 마이너스 1이 돼줘야 되는 상황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돼야 x는 0에서 연속이 돼주는 거고요. 그리고 미분 가능까지도 돼야 됩니다. 0에서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이 돼줘야 되고 이제 마이너스 1에서만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이겠죠?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렇게 돼야 정답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거를 굳이 하지 않고 바로 b가 마이너스 1이네라고 와버리면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집중해서 다시 한번 봅시다. 따라서 지금 b가 현재 뭐가 되는 거예요? 네, 마이너스 1이 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gx를 한번 써볼게요. 역시나 또 gx를 쓰려면은 뭐를 해봐야 돼요? a가 양인지 음인지 이런 걸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또 나눠봅시다. a가 양수다라고 해볼게요.
A가 양수라는 말은 지금 여기 있는 얘가 대칭축이 뭐예요?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A거든요. 그러니까 A가 양수다라고 하는 거는 대칭축이 음수라는 얘기예요. 즉 그림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고 여기가 0,B가 되어지는 건데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0,-1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A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X축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어딘가 이렇게 X축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분명히 만나는 뭔가 점이 있을 텐데 이 점을 제가 P라고 둬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GX를 써볼게요. 그럼 GX는 P보다 왼쪽일 때는 양수가 되어지고 0과 P 사이에는 음수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X가 P보다 작게 되어지면은 얘가 양수가 되어지는 거니까 그냥 나오죠. 그냥 나오면 X제곱이 지워지고 AX 플러스 B만 남아요. 근데 B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 그냥 얘는 A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리고 X가 P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되면은 얘가 전부 다 마이너스가 되어지는 상황인 거니까 아까처럼 얘가 음수 달고 나와요. 음수 달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ax 써볼게요.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ax 그리고 마이너스 b가 되어지는데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x가 0보다 크다 그러면 그냥 hx 미분 가능한 함수 이렇게 붙는 거죠. 이 hx라고 하는 거는 fx, x의 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1이니까요. 거기에 제곱에다가 더하기 x 세제곱 이렇게 됨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어쨌든 a는 양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마이너스 1에서 미분 불가능해야 돼요. 미분이 안 돼야 됩니다. 그리고 x는 0에서 미분 가능해야 돼요. 자, 이 세 개를 가지고 한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뭐 할까요? 마이너스 1에서 미분 불가능하다 하려면 결국은 P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느냐를 보면 되겠는데요. P가 마이너스 1이냐? 즉 아까 봤던 요거 아까 전에 분명히 요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요게 지금 0,-1이었고 X축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요 점을 우리가 P라고 뒀잖아요. 그럼 요 P가 현재 마이너스 1이 돼줘야 뭐 분리되면서 뭔가 미분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존재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에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A는 0이거든요. 그러면 양수라는 조건에 일단 위배가 돼요. 그럼 일단 당연히 지금 이 상황은 안 되는 거고요. 자, 요게 안 되는 건데 결국 두 번째 A가 이제 0이 돼주고 B가 마이너스 1이 돼주기만 하면은 어떤 상태로 가냐면 요렇게 돼요. 여기가 이제 대칭축이 0,-1 되고요. 그리고 얘가 X축이 만나는 점이 1이랑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게 지금 F인데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왼쪽일 때 플러스가 되어지는 거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되면 얘가 이제 음수가 되어지는 물론 0까지만 하면 되죠. 0까지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어쨌든 음수가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gx를 한번 적어보면요. 적어보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게 되어지면 역시나 얘가 플러스가 되어지는 거니까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아까 요거 남았잖아요. ax 빼기 1 남았는데 a 0인 거니까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요게 마이너스 1 됩니다.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게 음수가 되어지는 거니까 음수가 되어지면은 요거죠. 음수 빠져나오고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2x의 제곱이고 a 0이라 그랬잖아요. a 0이고 b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x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아까 그 hx x의 제곱 a 0인 거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x 세제곱
요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게 되는지 봅시다.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에서 미분이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마이너스 1에서 요거 미분하면 0이고요. 요거 미분해가지고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 안 돼요. 요거 오케이. 다음 두 번째, 그러면 x는 0에서 미분이 가능합니까? 일단 미분해 볼게요. 요거 미분한다라고 하는 거는 1차항의 개수가 같습니까를 보는 거죠. 여기에서의 프라임이 0, 여기서의 프라임이 0인 거니까 1차항의 개수가 바로 프라임의 0을 담당하죠. 근데 여기는 지금 1차항의 개수가 없어요. 여기도 보면 현재 1차항의 개수가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것도 오케이. 따라서 지금 A가 0이고 B가 마이너스 1이 되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게 가능하다. 즉, 음의 실근도 존재하고요. 이게 0 되는 게 언제예요? x제곱이 2분의 1일 때니까, 네, 음의 실근 존재하죠. 음의 실근도 있어. x가 b일 때 미분도 불가능해. 그리고 0에서 미분 가능까지 돼. 모든 걸 만족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a가 0이고 b가 마이너스 1이다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b가 마이너스 1일 때 a가 음수다를 처리해 보시면 또 역시나 모순이다라고 하는 걸 끌고 올 수 있어요. 자, 설명을 드릴 때는 얘부터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해설하기가 길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시험이 끝나고 나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절대로 먼저 해볼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답을 한번 구해보러 가죠. 정답은 지금 뭘 구하는 거예요? 요게 정답이죠. g의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넣는 거죠. 네,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되고요. g의 3이라고 하는 여기다 3을 집어넣는 거예요. 3을 넣어주시면 얘가 91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합해 주시면 2분의 183 정답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정답을 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중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공부를 해볼 만한 그런 문제고요. 정리를 잘 해보시고, 어쨌든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실전에서 빠르게 풀어야 되잖아요. 빠르게 풀어야 되는 거니까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그런 훈련들을 잘 하시고, 제가 늘 설명드리지만 제가 문제를 풀 때 어떤 순서로 접근하는지 늘 설명드리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걸로 만들어 보셔야 나중에 여러분들도 실전에서 짧은 시간 안에 얘를 건드려서 풀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20번입니다. 오랜만에 또 점근선 문제가 나왔는데요. 굉장히 쉽습니다. 볼게요. 두 실수 A, B에 대해서 F는 이런 지수함수 꼴 줬고요. 4가 아닌 모든 실수에 정의된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면은 뭔가 절대값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얘를 그냥 바로 뭐 해주면 돼요? 절대값을 풀어버리면 됩니다. 풀어버리면은 x가 만약에 4보다 커요. 크면 얘가 양수니까 그냥 나오고 약분하면 1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1이 되었기 때문에 얘네 둘이 그냥 더해주면 2배의 fx가 됩니다. 아이고, 너무 떨어졌네. 그리고 x가 만약에 4보다 작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마이너스 1이 되어지는 거니까 이게 지워지고 2의 x제곱이 2개 되어지는 거니까 2의 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굳이 이렇게 둘 필요가 없다. 빨리 이렇게 끌고 오시는 게 중요하다. 이때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함수 gx 그래프와 y는 t가 만나는 점의 개수, 뭔가 앞선 그 13번인가요? 그런 느낌과 비슷하죠? 그 만나는 점의 개수는 0 또는 2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겠죠. F의 그림을 그릴 건데요. 이게 지금 Y 대신에도 음수 붙었고 X 대신에도 음수 붙었죠. 그럼 원래 얘가 2의 X제곱 이런 그래프가 되어지는 건데 둘 다 붙었으니까 원점 대칭 이런 그래프 느낌 나는 거 맞죠? 그럼 대충 일단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그림을 그릴 건데
어떻게 그릴 거냐면은 일단 원점 대칭 지수함수 하나 그립니다. 이거 그릴게요. 그리고 당연히 얘도 뭐가 있어줘야겠어요? 네, 점근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겠죠. 자, 점근선이 요게 지금 점근선입니다. 그리고 x가 4보다 크다 그럴 때 2배 fx가 되는 거니까 4를 잡아올 때 여기를 대충 제가 4라고 잡을 거고요. 그 f를 내가 2배 했으니까 물론 이제 얘가 그냥 2배 했다 칠게요. 요 그래프가 그냥 이미 2배 f라고 칠게요. 귀찮으니까. 그러면 요 점근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원래 f에서의 점근선은 y는 b인데 그냥 y는 2b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2b가 점근선이 되어지고 4보다 오른쪽일 때는 2f를 따라가라 그랬으니까 그림 어떻게 그리시면 된다? 그냥 요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 다음 x가 4보다 왼쪽일 때는 이제 뭐 하라고요? 지수함수 끌고 오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어떤 지수함수를 끌고 와야 되냐면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이 그래프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없거나 2개 있게 하래요. 자, 없거나 2개 있게 하라. 그럼 생각해봐요. 왼쪽에 이제 지수함수를 이제 그릴 차례잖아요. 지수함수를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건데 항상 y는 t가 안 만나거나 2개를 만난다고 해야 되는 거니까 이쪽은 어때요? 이쪽은 늘 1개를 만나고 있으니 이쪽도 뭔가 하나를 더 만나야겠죠. 그리고 위로 올라갔을 때 안 만나고 있으니까 여기도 올라가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 얘도 지금 4 밑으로는 더 이상 만나고 있지 않으니까 여기서도 뭔가 만남이 있으면 안 돼요. 즉 여기서 말하는 이 2의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점근선이 x는 0이 되어지는 건데 그 x는 0의 점근선이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요 4일 때가 점근선이란 얘기예요. 결국 이게 점근선이 돼야 되고 이게 0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0이 돼야 되고 즉 지수함수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야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항상 y는 t에 대해서 아무거나 하나 그어볼게요. 자, 얘 보세요. y는 t에 대해서 안 만나 점근선이 돼도 안 만나. 살짝 내려오면 2개 점근선까지 내려오면 안 만나. 그쵸? 왜냐면 얘가 지금 이것도 구멍이 빵 뚫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빵개 2개 이렇게 이제 그림이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정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구멍이 빵 뚫려 있어야 돼요. 이게 정답입니다. 따라서 요 점을 찍어요. 요 점이 4, 뭐가 되죠? 여기 4를 넣어봐요. 4를 넣어주시면은 여기에 4를 넣고 여기에다가 내가 2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마이너스 붙어가지고 2에 a 빼기 3이 되고 플러스 2b가 됩니다. 요렇게 되는데 얘가 지금 y는 0이잖아요. 즉 누가 0이 돼주면 돼요? 얘가 0이 돼주면 돼요. 요렇게. 그리고 요 점이 뭐죠? 요 점이 4,2b죠. 여기 y는 2b가 되었으니까 즉 여기에 4를 집어넣어주면 2의 5제곱이죠. 4를 넣어주면 그게 뭐란 얘기예요? 2b란 소리예요. 그럼 다시 한번 얘를 보면 여기서 마이너스 2의 a 빼기 3에다가 플러스 2b인데 2b가 2의 5제곱이죠. 이게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줘야 돼요. 따라서 a는 얼마다? 8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b는 2의 4제곱 16이 되는 거고 a는 8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지금 뭘 구하라 그랬냐면 g의 6을 구하라 그랬어요. 여기 이렇게 6 넣으면 뭐냐를 묻고 있어요. 지금 g의 6을 구하면 되죠. 그럼 여기 6을 넣을게요. 6을 넣어주고 a가 8이잖아요. 그러면 2의 제곱 마이너스 4 거기에 b가 현재 16이죠. 그럼 12죠. 12인데 조심해야 돼요. 2배의 f가 되는 거니까 곱하기 2까지 해주셔야 돼요. 따라서 g의 6은 얼마다?
네, 24가 정답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요 그림만 여러분이 그릴 줄 알고 대입하면 끝나는 그런 문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결국 뭐다? 또 역시나 점근선이 가장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21번입니다. 뭐 문제는 긴데요. 뭐 너무나 그냥 쉽게 풀리는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면 문자 두 개인데 숨겨진 힌트 하나를 잘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같이 보겠습니다. F가 현재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위로 볼록인 상태가 되는 거고, 그림을 그려주시면은 이렇게 위로 볼록인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0이고 여기가 지금 K겠죠? 네. 근데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인데 현재 대칭축이 2분의 K인데 대칭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점이 A라고 하네요. 그럼 대충 여기가 A라고 잡을게요. 근데 거기서의 접선의 반영식을 GX란다. 접선. 잡았어요. 이때 GX의 X절편을 B라고 한다. 여기가 지금 B예요. 여기 B. 그리고 A에서 수선 내린 걸 H. 요걸 H. 네. 그리고 AOH의 넓이를 S라고 한다. 그럼 누가 S가 되어지는 거냐면 요 넓이가 S다라는 거예요. 이때 두 함수 fx, gx가 다음을 만족한다. 자, gx는 분명히 뭐죠? 접선이죠. 접선을 a로부터 b까지 인테그랄 했더니 s랑 똑같아야 돼. 그 말은 인테그랄 a로부터 b까지 요 적분이 또 s다라고 이 말인 거죠. 한마디로 뭐예요? 얘가 2등변 삼각형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네요. 2등변 삼각형이다. 물론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냥 보세요.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B는 자연스럽게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B는 그냥 얘가 2A다라고 하는 걸 자연스럽게 아는 거예요. 이 길이가 A면 이 길이도 A가 된다. 이 뜻이죠. 인테그랄 0에서 A까지 F. 자, 그러면 인테그랄 0에서 A까지니까 우리 뭐 구해줘야 돼요? 이거 구해주면 되죠. 여기 있는 이 부분 0에서 A까지 이거 0에서 A까지 요거 구해야 돼요. 요건 뭐예요? 넓이 S에다가 뭘 더하시면 돼요? 요 부분 이 부분을 더하면 되죠. 이 부분은 공식이 있죠. 공식이 뭐예요? 6분의 절대값 A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1이니까 1 베타 빼기 알파 A A의 몇 제곱? 세제곱. 요게 요 빗금치 부분의 달골 부분의 넓이. 요 S의 넓이는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밑변이 A고 높이가 뭐예요? 높이가 여기 A 집어넣어주면은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KA. 요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여기에 A를 한 번 더 곱해주면 되죠. 따라서 이 넓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A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K의 A의 제곱 요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해줘야 돼요? 2분의 1 AX의 정적분을 뺀 게 3분의 32다 그랬어요. 자, 그럼 적어볼게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0부터 A까지의 fx는 빗금친 거랑 얘랑 더하는 거죠. 그럼 빗금친 거랑 얘랑 일단 더해보세요. 얘랑 더해보세요. 그럼 얘가 6분의 3이니까 6분의 1 빼주면은 6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죠. 마이너스 3분의 1의 A의 세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2분의 K의 A의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요 부분 마이너스 2분의 1 AX는 정적분 때려버리면은 마이너스 4분의 1 A의 X제곱에 0 놓고 A 놓고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A 세제곱 맞아요? 요렇게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요게 얼마다? 요게 3분의 32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모르는 문자가 KA 두 개니까 식이 하나만 더 나오면 되는 거죠. 그 하나를 못 뽑으시면 이제 문제 못 푸는 거예요. 어떻게 뽑으시면 되겠어요?
지금 어떤 힌트가 나와 있습니까? 접선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죠. 그럼 당연히 이거에 대한 기울기를 찾아야죠. 이 기울기는 뭐예요? 미분해가지고 A를 넣는 거죠. 미분해서 A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K 이렇게. 요거는 이제 미분 빵! 한 다음에 A 집어넣어주면 돼요. 즉 여기는 얘를 미분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이 접선의 기울기가 뭐랑 똑같으면 되게요? 그렇죠. 실제 이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시면 돼요. 실제 이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럼 여기서 얘를 빼는 거니까 A의 제곱 빼기 KA 이렇게. 즉 얘가 A-K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A-K랑 여기 있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K랑 갖다 처리하면 또 하나의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넘어갈게요. 3A는 2K 이렇게 하시면 돼요. 따라서 요 식에서요. 요 K가 뭐게요? 얘가 2분의 3A. 집어넣어 주시면 게임 오버. 갑니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A의 세제곱, 요게 4분의 3A의 세제곱, 마이너스 4분의 1A의 세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4분의 2, 2분의 1, 6분의 2, 6분의 3, 6분의 1A의 세제곱 요렇게 됩니다. 요게 3분의 32 이렇게 되는데요. 약분 처리하시면 이게 2가 되고 A의 세제곱은 64. 따라서 A는 얼마? 4. 이렇게 구하시면 정답. 따라서 A가 4니까 K가 얼마예요? 6이죠. K 6이에요. 따라서 지금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G의 마이너스 6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네, G의 마이너스 6을 구하라. 그럼 어떻게 구하시면 되겠습니까? 이 접선이 아까 어떻게 됐어요? 접선이 Y는 기울기가 지금 이거잖아요. 이게 지금 A-K였죠. 그러니까 A가 아까 전에 4였고 A가 4였고 K가 지금 6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네. 마이너스 2x가 되어지는 상황인 거고 얘가 지금 B,0인데 지금 2a죠. 그럼 얘가 A가 아까 4였으니까 얘가 8,0이야. 8,0을 지나야 돼. 8 넣으면 0이 돼야 돼. 플러스 16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요게 gx예요. 따라서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6을 넣겠다는 이 말인 거죠. 12 더하기 16 28 정답입니다. 정답은 28이 정답이고요. 그럼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인데 결국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 건 뭐냐면은 그냥 문제의 해석을 따라 쭉 가시다가 내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게 있는지 없는지 여부만 잘 챙겨주세요. 분명 접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접선 기울기 미분을 왜 안 하는 겁니까? 그리고 실제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 해보시면 끝나는 거죠. 되셨죠? 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답 22번입니다. 또 뭐 이제 역방향 추적하는 거 나왔는데요. 보시다시피 얘가 지금 A의 n 더하기 2로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게 좀 역추적이 조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AN은 하고 이제 넘길 수가 없는 상태라서요. 그냥 이거를 이해를 해보세요. 일단 이해를 시켜놓고 역방향 추적을 시도해 볼게요. 일단 모든 항이 자연수다 했고요. 그리고 AN이 홀수이면은 두 칸 떨어진 녀석은 앞에 두 개를 더한다. 자, 요 알고리즘을 기억해 두세요. AN이 홀수면 그 항이 홀수면 두 칸 떨어져 있는 녀석은 앞에 두 개를 더한다. 근데 AN이 짝수가 되어지면 두 칸 떨어진 녀석은 그 녀석의 절반이 된다. 요렇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중요한 거,
이 4개의 항 중에 짝수인 건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A6이 6이다. 자,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제가 과감하게 문제창을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알고리즘을 내가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게 왜 순방향 추적이 안 되느냐?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려워요. 얘를 뭐 P, Q 두고 뭐 P가 홀수일 때, 짝수일 때 어떻게 해요 이거를? 너무 어렵다. 즉 얘는 역방향 추적이 이제 맞는 건데 어쨌든 마지막 6번째 항이 6으로서 현재 고정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면 뭘 보셔야 돼요? 2칸 떨어져 있는 A4를 보셔야 돼요. A4가 홀수냐 짝수냐를 이제 보셔야 되는 겁니다. A4가 홀 짝수를 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A2부터 A5까지 이 4개의 항 중에서는 짝수가 1개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스타트를 끌어볼게요. 첫 번째. 자, 케이스 1번. 뭐냐면은 A4가 12인 경우입니다. 즉 얘가 이제 유일한 짝수가 된 거예요. 짝수가 되었기 때문에 2칸 떨어진 거는 이것의 절반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 그럼 나머지 얘네들은 전부 다 뭐가 돼야 돼요? 홀수가 돼야 돼요. 그럼 보세요. 얘가 일단 홀수가 돼야 되고 얘도 홀수가 돼야 되고 얘도 홀수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어쨌든 나 지금 이거 어떻게 돼요? 얘 홀수니까 이 10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야 돼요? 홀수니까 앞에 둘이 더해서 10이 나와야 돼. 요거 이해했어요? 앞에 2개 더해서 10이 나와야 돼. 그러면 더해서 10이 되는 것 중에서 둘 다 홀수인 거를 찾아보면은 1, 11, 3, 9 얘가 2칸씩 증가, 2칸씩 내려온다. 5, 7, 7, 5, 9, 3, 11, 1 이렇게 됨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쪽이 홀수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어쨌든 12가 되는 거 맞고요. 여기가 홀수면 다시 2칸 떨어진 건 어떻게 한다고요? 얘네 둘의 합으로 구한다 그랬어요. 얘네 둘의 합으로 구한다. 합으로 구한다. 그리고 마지막은 얘는 항상 6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A1이 과연 홀수이냐 짝수냐부터 보는 건데 이 케이스 1 안에서의 첫 번째 A1이 만약에 홀수다라고 생각해봐요. 홀수니까 이 A의 3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앞에 둘이 더해서 얘가 나와야 돼.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이 앞에 둘이 더해서 얘가 나오려면은 여기가 짝수가 돼야 되거든요. 왜냐면 홀수고 홀수니까 이쪽에 있는 얘네들이 짝수가 돼야 짝수 더하기 홀수는 홀수가 나오는 구조예요. 근데 A1은 홀수라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케이스 1 안에 두 번째 케이스 A1이 짝수인 경우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짝수는 그냥 절반으로 떨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이거의 2배 22, 이거의 2배 18, 14, 10, 6, 2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즉 얘네들은 절반으로 떨어져가지고 얘네들의 모양이 나왔다라는 거. 따라서 첫 번째 케이스 A4가 12가 되는 케이스는 A1이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들의 일단 합은 얼마다? 얘네들의 합에다가 곱하기 2 때리면 되죠. 맞아요? 굳이 얘네들 다 더할 필요는 없잖아. 그럼 요거에 얼마예요? 20, 30, 36 곱하기 2니까 케이스 1이 얼마? 72예요. 케이스 1이 72다. 두 번째 케이스로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A6이 6인 상황인데요. 그리고 2칸 앞에 있는 이 A4가 뭐냐를 보는 건데 아까 케이스 1이 A4가 12, 짝수일 때를 했고요.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얘가 이제 홀수일 때를 할 거예요. 홀수가 되면은 얘네 둘이 더해서 6이 되는 걸로 가는 거거든요. 홀수면 반드시
반드시 얘도 홀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홀수 더하기 홀수는 6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 케이스는 A2랑 A3 이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돼야 돼요? 짝수가 돼야 돼요. 얘는 홀수니까. 그러면 더해서 6 되는 거. 자, 1, 5, 3, 5, 1 이렇게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다시 A4가 정해졌죠. 그럼 다시금 이거 앞에 거 2칸 떨어진 A2를 한번 정해봅시다. 그러면 자, 만약에 A2가 짝수라고 해봅시다. A2가 짝수라고 해보면은 무조건적으로 A3는 홀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딱 하고 안 되는 거예요. 왜? 얘가 홀수가 되는 순간 또 2칸 떨어진 이 A5라고 하는 것도 이거 둘이 더해서 이거 돼야 되는데 홀수 더해서 홀수 안 나오잖아요. 그럼 결국 뭐가 잘못됐다? A2가 짝수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A2는 뭐가 된다? 홀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조건적으로 A의 3라고 하는 거는 짝수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짝수가 됐기 때문에 2칸 떨어진 얘네들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이거 2배, 이거 2배, 2배 돼야 돼. 그래서 얘가 2배 되면 얘가 10, 얘가 6, 얘가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2배 하면 10, 2배 하면 6, 2배 하면 2 이렇게. 그리고 얘가 홀수가 돼야 돼요. 홀수가 되면 얘네 둘이 더해서 1 만들어야 되고요. 얘네 둘이 더해서 3 만들어야 되고요. 얘네 둘이 더해서 5 만들어야 돼요. 근데 보시다시피 자연수 더하기 10해서 1 안 되죠. 불가능. 자연수 더하기 6해서 3 불가능. 그러면 뭐 하면 5가 되는 거예요? 3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3이 돼주면 2,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A1이 과연 홀수일까요? 짝수일까요? 만약 짝수라고 한다면 2칸 떨어진 이거에 2배를 해주면 되는 거죠. 4예요, 4. 그리고 별 문제가 없어요. 끝. 오케이. 4, 3, 2, 5, 1, 6까지. 아무 문제가 없죠. 4, 3, 2, 5, 1, 6. 네. 근데 만약에 홀수가 된다 라고 하면은 얘 홀수니까 세 번째 있는 이 수는, 그쵸? 세 번째 있는 이 수는 앞에 둘이 더해서 6이 돼야 돼요. 근데 A2도 홀수라면서요. 그러면 홀수 더하기 홀수가 6이 가능합니까? 안 되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케이스 두 번째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정답은 4가 정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첫 번째 케이스일 때가 72, 두 번째 케이스가 4, 합해서 정답은 얼마다? 네, 76이 정답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알고리즘을 잘 이해하고 역추적을 빨리빨리 착착착 해주면 되는 건데 아무래도 내가 주관식이다 보니까 실수로 아깝게 틀리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잘 하시고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